2편이죠. 우주에 관한 기획으로.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물질이 되었는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한번 고찰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138억 년 전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빅뱅으로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별과 은하가 탄생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 우주에는 물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에너지였을까요? 현대 물리학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 초기에는 극도로 높은 에너지 상태가 존재했고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내려가자 에너지가 입자로 전환되고 그 입자들이 모여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와 물질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E는 mc의 자성이라는 식을 통해 상대성 원리 공식이죠.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식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별이 빛을 내는 이유도,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유도, 핵 융합과 핵 분열도 모두 이 원리 위에서 설명됩니다. 즉, 물질은 에너지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와 깊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전에 그 동영상 물질을 계속 쪼개게 되면 원자에서 더 전자, 그러니까 양자적인 퀀텀, 거기서 더 쪼개지게 되면 에너지화 된다는 게, 그거를 관측 물리학, 그 우주에서 별의 초신성의 폭발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 관측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그 물질이라 할 수 있는 입자가 에너지화되는 걸 관측을 실제 했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그 반야신경에서 그 참 엉뚱하게 이게 쓰이는데, 색즉시권 공중시색. 이 불교는 좀 엄밀하게 일종의 인식론적인 철학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공하고 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공처럼 비어있을 건 느낄 뿐이지 그 안에 산소 원자, 질소 원자, 이 바람 불면 바람도 에너지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는, 입자도 없는 게 무라는 색입니다. 그런데 색이라는 거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즉시공. 색이, 그 물질이 공이다. 공간. 그리고 공이 곧 물질이다. 무라고 안 했습니다. 참 그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관측 물리학을 통해서 퀀텀 양자가 더 쪼개지게 되면 에너지화 된다는 거를 관측을 통해서 알고 나서 그 불교 쪽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많은 심취, 해서 그 아주 그 유명한 리차드 기어인가요? 그 서양의 영화 배우는 불교 승려가 되겠다고까지 선언했을 정도로 불교의 그 선풍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그래서 2부, 우주 최초의 입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빅뱅 직후의 우주는 너무 뜨거워 안정된 원자조차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가 식어가면서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입자들을 다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었고, 이후 전자가 결합하면서 최초의 수소와 헬륨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 원자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은 이러한 기본 입자를 설명하기 위해 표준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터 힉스가 제안한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이거를 증명한 아주 중요한
물리학자죠. 이 메커니즘은 일부 기본 입자가 질량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관련 입자인 힉슨 보선은 2012년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에너지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힉스 입자라는 게 질량을 갖게 되는 그걸 증빙하는. 그래서 3부 작은 입자가 거대한 우주를 만들다. 원자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분자는 다시 모여 행성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우리 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도 모든 같은 기본 입자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출발점은 하나였습니다. 4부, 인간은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우리 몸의 탄소는 오래전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산소도, 칼슘도,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칠 때 우주 공간으로 흩뿌린 원소들이 다시 모여 태양계와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초신성이 폭발해서 그게 이제 별이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소들이 이 우주 공간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시 그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구름 형태, 성간을 형성하고 거기서 서로 고밀도화 되게 되면 이제 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종종 말합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천문학이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주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긴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결과입니다. 5부, 과학이 설명하는 것과 철학이 묻는 것. 여기까지는 현대 과학이 상당 부분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주는 이런 법칙을 갖게 되었을까? 왜 생명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질문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아직 과학만으로는 모두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다양한 사상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떤 전통은 우주에 근원적인 질서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전통은 모든 것이 우연과 자연 법칙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다양한 관점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우주와 별 그리고 인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3편 별은 어떻게 생명을 만들었는가를 통해 원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진화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인의 삶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이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이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구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 더 넓은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